9월 2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로가 5%, 11% 주로의 상태인데요. 만약에 밤사이 계속적으로 비가 조금씩 더 내린다면 한 14%, 15%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즘의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말들이 어떻게 뛰는가가 결정이 돼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유리하고, 만약에 비가 조금 더 덜 내리면서 토요일날 오전에 약간 주로가 바짝 마르면은 이 겉표면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은 촉촉하지만 이 겉표면이 말라버리면 또 취임마들한테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겠고, 전반부 1경주부터 4경주까지 5경주까지는 조금 더 주로 파악하면서 기술의 컨디션, 또 마필의 능력, 요것도 다 한번 체크하면서 보고 후반부 경주 한번 추천 경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박소영이가 3개의 경주 중에 2개의 경주 적정을 만들어 드렸고 중배당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번 토요 경방 완전히 상승세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2마리의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모든 마필들 1000m 경주인데 12마리가 뛰고 있습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일단 안쪽에 2번마 더섬불사조, 일단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지 15개 잡혀있는 상태인데, 주행성 검사 때 보면은 출발 자체가 약간 약추진,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앞선에 따라붙었던 마필입니다. 잡고서 마지막에 여유 있는 끝걸음도 보여줬고요. 그냥 다 만들어져서 나온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하백 조교사가 마무리 조교 때 수요일날 목요일날 직접 조교도 해보고요. 발주 연습도 한번 해봤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2억 기수가 일요일날 직접 조교를 했는데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국내산 5등급 브리도 킹스타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발걸음이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발걸음이면 무조건 실전에서도 바로 통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게이트도 너무나 잘 받았습니다. 안쪽 게이트입니다.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도 없겠고요. 딱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최근 엄청난 가벼운 주로에서 주행검사를 합격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2번마 더섬불사조, 이 마필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고요. 일단은 후차권이 여기서 난타전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클런칠러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조교까지는 딱히 눈에 들어오는 발걸음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목요일부터 확실히 말 자체를 좀 만들어서 그런지 스타트와 중속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지만 그래도 중속에서 지난번에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주행검사 때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끝걸음도 12초 8입니다. 끝걸음 자체가 녹록한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만큼 10번마 4번마 클런칠 러버 봐야 되겠고요. 10번마 강한 프린센스도 되겠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정년이 남아있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스포적을 지금 5번을 나오고 있는데, 주행검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들이 갑자기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2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번마 강한 프린스, 이 마필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필의 능력이 딱 정해져 있는 경주 편성이죠. 3번마 골든세이브, 8번마 어디든지, 외곽에 9번마 블랙페페,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골든세이브의 장점은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텔레비전에서 모래를 맞아봤다는 마필이고요. 경매가 4,700만원짜리의 마필인데, 순발이 4,700만원짜리면은 그래도 일단 봐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8번마 어디든지 국내산 1등급 어디 가나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인기 2위로 팔리면서 선입권에서 11번 게이트에서 조금 장추열 기수가 좀 타보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마필이고요. 외곽의 9번마 블랙페페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인기 1위로. 근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뭐 이준출 조교사 마방에서는 장구를 잘 신청하지 않은 마필인데 의외로 주행검사 때는 되게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해결되고 모든 게 다 좋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막상 실전에 뛰어보니까 모래를 그냥 정통으로 맞고 이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거의 갇혀버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만 골든 세이브, 8번만 어디든지, 9번만 블랙페페 이렇게 3대1번 8편인데 저는 8번만 어디든지가 가장 센 마필 같아요. 여기 뭐 장추열 기수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지난번 11번 게이트에서 그러니까 3번하고 9번보다는 전개적으로 조금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장추열 기수가 데뷔전에서 직전 경주 한번 타보는 느낌이 의외로 조금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초반에 장추열 기수가 최근 모든 마필들의 약간의 의지가 보였던 마필들은 거의 2선, 3선까지 붙어서 해결합니다. 이 선행을 가든가. 근데 어디든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선, 7선에서 4코너까지 움직이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썼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조교도 상당히 잘했고 출전하고 있고요. 군에서 5등급 문학 파이터라는 마필하고 병합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8번만 어디든지가 마음만 먹이면 직전경 13초 9였거든요. 근데 그때의 주류 상태가 주로 빠르기가 6위였어요. 상당히 무거운 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 8번만 어디든지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경제 편성이라는 거죠. 임다민 기수, 장추열 기수, 그 다음에 송재철 기수, 이 세 명의 기수 중에는 여러분이 누가 가장 잘 탑니까? 장추열 기수가 가장 잘 탑니다. 그리고 승부가 걸리면 앞에가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8번만 어디든지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후측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번마 챔피언 삭스, 8번마 굴북시대, 9번마 파워질주. 이 세 마필을 빼놓고는 정말 완전히 뭐 부진만 경기 편성입니다. 솔직히 뭐 챔피언 삭스와 9번 불국시대, 9번 파워질주 이 세 마필 모두 진짜 뭐 부진만 경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1400m는 일단 2세마, 3세마들이 출전이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성적이 안 나는 2세마, 3세마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를 하더라도 출전을 해서 상금을 좀 벌여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번 달이 이제 8월달, 9월달에 이 5차까지 못 오면 마필들은 그 다음에는 10월달, 11월달은 더 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여기서는 좀 빡세는 경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번은 불국시대는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무빙식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전개했죠. 엄청나게 막 빨리 가는 마필들도 아니고 모래에 대한 피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불국시대를 그렇게 타주었고요. 9번마 파워질주는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난번에 안쪽으로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지난번에 인기 5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이때의 이 모습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챔피언 삭스입니다. 오랜만에 선행 찬스입니다. 온사이드하게 지금까지 선행을 가본 적이 없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옆에서 견제를 받고 옆에서 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라스트 끝걸음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지금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경기 편성이에요. 근데 이번에 챔피언 삭스는 처음으로 1400m에 자기 걸음을 뛸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이 1분 28초 때까지는 충분히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그리고 1번마 챔피언 삭스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없어요. 충분히 1번마 챔피언 삭스가 선행식으로 전개가 가능한 만큼 1번마 챔피언 삭스를 중심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은 아닙니다. 다 뭐 부진마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점심 식사 2시 55분이거든요. 한번 참고 있다가 중반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하늘감동 취입 스타일의 마필인데 지난번까지는 스포족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또다시 이제 이번에는 스포족을 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CC용 기수입니다. CC용 기수. CC용 기수라서 좀 주로가 만약에 좀 가벼워 버리면 이게 또 후미권에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이게 한 6번째, 5번째 하늘감동이 전개로 따지면 CC용 기수가 어떻게 타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근데 요즘 CC용 기수를 딱히 믿을 수 있는 경주의 충막감은 아닌 기수잖아요. 1번마 우옥수로 외곽으로 사인기가 있는 마필이죠. 외곽으로 사인기 때문에 재심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약간의 끼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고쳐지는 말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전개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세영 기수는 이 선행을 가더라도 옆에 말을 붙여놓고 타는 기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사에서 아예 가버리면은 옆에 말이 없으면 또 외곽으로 상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행을 가더라도 옆에 마필들이 붙어둘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있다가 전개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과 6번이 이렇고요. 10번마 레인스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취입 스타일로 각지를 완전히 좀 바뀌는 모습입니다. 레인스타 같은 경우는 취입 스타일의 마필인데 김종준이 기수가 지금까지 뭐 1300m 계속 지금 1300, 1300 뛰는데 직접적으로 안말 경주 편성에서 그 레인스타를 정말 4코너까지 꼭 참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말 믿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취입 타이밍이 좀 짧기 때문에 3코너 중반에서 미리 치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타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맞던 마필이 10번마 레인스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1번하고 6번보다는 외곽의 10번마 레인스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준이가 너무 마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타야 되는지, 어떻게 타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1300m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고요. 일본 22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띄워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상태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8번마 한마디 말도입니다. 마이너스 4kg 감량의 이점이 있습니다. 얘도 직전 경주 걸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일단 주로 자체가 상당히 빠른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걸음거리는 괜찮았어요. 또 선두권에도 이제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요. 빠른 마필들이 지금 1번마 우옥수로하고 외곽의 9번마 로얄삭스 이 두 마필뿐이 없거든요. 두 마필이 약간의 경주력에서의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8번마 한마디 말도와 10번마 레인스타 이 두 마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일단 주로의 상태를 판단하면서 만약에 주로 자체가 완전히 뭐 가볍다 그러면 안쪽 1번 게이트의 5억수로가 좀 더 낫겠고요. 만약에 1경주, 2경주, 3경주가 조금 더 뭐 주로 자체가 약간 마르거나 추임마가 통한다면 10번마 레인스타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토요 경마 중에 가장 조금 뭐 약간 어려운 경주? 와, 인기마들이 완벽한 말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번마 겨울장미. 항상 마지막 끝걸음이 문제죠. 다 좋아요. 선행이 필요한 마필이라는 건 알겠고 선행을 가더라도 마지막 끝걸음이 약간 가면 갈수록 꼬린 지점에 다가올수록 계속적으로 좀 무너지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11번만 붉은 태양. 시정기석 기상학문에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직전에 월요일 날 3두 방송에서 이 붉은 태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끝번이에요. CC용 기수가 아예 또 맨바닥에 있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요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붉은 태양이 한 인기 한 4위, 5위로 팔릴 줄 알았는데 좀 많이 팔렸어요. 6번마 스터닝 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유승환 기수를 믿고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지난번에 추진해가지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더라고요. 아, 이게 뭐 완사이드하게 선행 가는 말은 아니구나. 아무리 공백에서 지난번에 출전하더라도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터닝 서브도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안쪽에 뭐 겨울 장비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고, 외곽에 있는 8번마 원더풀 에이스도 이 정정희 기수가 타면서 얘도 선행 찬스를 맞았던 경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이스 자체가 아예 그 인기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다 딱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딱 두 마리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학산대세, 여기에 9번마 미스터 큐피드, 두 마필입니다. 학산대세는 헤리카신 기수가 타는데 지금 거의 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던 마필입니다. 레이팅 점수 23점짜리의 마필입니다. 지금 헤리카신 기수가 지금 최근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5번의 기승을 했습니다. 탈말이 없어서 기승한 것도 있었지만 뭔가 계속적으로 다리 상태를 보고 조교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질병 내역에 보면 딱히 질병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뭐 조교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학산대세가 의외로 좀 뭐랄까 압축된 느낌? 힘이 딱 차 있는 느낌을 확실히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마지막에 최근 2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끝걸음이 12초 9, 13초 3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스가 1번 말고 9번, 8번 이런 마필들, 1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가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가더라도 이번 경기 편성은 뭉칠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그럼 그 뭉칠 수 있는 경기 편성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헤리카신 기수가 계속 꾸준하게 좀 타고 있는 학산대세를 한번 노려보겠고요. 외곽의 9번마 메이스큐피드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레이팅 점수가 35점 딱 강등되면서 의도적으로 1700에서 조합별 기수가 한번 타봤던 느낌이 딱 들었던 마필입니다. 후형 공백에서 지난번에 딱 적응만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미스큐피드도 이번에 국리선 골든 스나이퍼, 지금 3번마 골든 스나이퍼, 지금 3번하고 9번하고 지금 심사명 조교사가 같이 좀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3번하고 9번하고 같이 조교를 하는데 끝걸음 자체는 미스큐피드가 엄청나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여러분들이 비치는 내용만 보면은 둘이 뭐 대등한 결혼이기 때문에 야 똥말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스큐피드가 확실히 지전하고는 다른 마지막 끝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지난주부터 엄청난 조교의 양을 늘리면서 전개를 했던 마필이고, 또 미스큐피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경주가 국내산 마필 경주 편성입니다. 국내산 마필 경주 편성에서 지난번에 9번마 미스큐피드가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뛰었는데 이번에는 국내산 5등급 경주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성 자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미국산 마필들과 계속 뛰었다가 이번에는 진짜 국내산 5등급의 국내산 마필들, 완전히 부진 마필들하고 뛰었던 만큼 9번마 미스큐피드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기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m 경주 편성이고 7번마 원더풀 시티 안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가져갈 겁니다. 워낙에 뭐 마이야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원더풀 시티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말들이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앞선에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이 마필은 일단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원더풀 스위트가 10번 게이트에서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자, 10번마 마루 장군 58의 부담량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죠. 임다빈 기수는 좀 인기 마필에 기승하면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기수입니다. 제대로 이걸 추진을 잘 못해요. 근데 이번에 58의 부담량인데 지난번에 체중이 이제 3kg가 증가하면서 약간 빠른 리듬에 따라붙는데 약간의 힘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뭔가 약간 좀 부족해. 지난번에 7.5의 부담량에서 깨졌지만 이번에 58kg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만약에 자리 선정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뭐 2마리 밖으로, 그러니까 뭐 7선, 6선까지 딱 붙어가지고 안쪽에 포지션 잡아버리면 괜찮은데 외곽 11번, 10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 못하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중속이 막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못 올라가고 자리 선정 못하면 3코너에서 2마리 밖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58의 부담량에서는 여기서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 6번마 찬창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더 불안한 마필입니다. 얘는 지금 굴건염이 생겨가지고 지금 조교를 뭐 팡팡팡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뭐 베스트는 아니에요. 지금 5월 달에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창창삭스를 여러분들 삭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굴건염 질병이 생겼던 마필들은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조교는 엄청 좋죠. 네, 뒤로 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확실하게 좀 변화가 왔고 얘가 제가 예전에 한번 노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지진반 모습은 제가 놓고 있을 때 모습은 내가 잘못 생각을 했나? 내가 잘못 판단을 했나?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추천을 안 했어요. 근데 걸음걸이가 확실히 변했더라고요. 이게 이마필이 이래서 깨졌구나. 무리해서 전개를 하면 안 되는구나.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더 유리하구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중심에 축에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굳이 앞에 가면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이번 6경주 전반부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까지 지켜보다가 6경주에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한센 브레이싱. 그 다음에 8번마 엑셀런트 퀸. 여기에 노프라브럽. 3대 마필입니다. 한센 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마체가 404kg짜리 말이 56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뛰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걸음이 좀 무너집니다. 역시 마체가 작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 한센 브레이싱이 목요일날 목요일날 조교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촬영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금요일날도 지금 없었을 거예요. 조교가 목요일에 없었어요. 그만큼 이 전승규 조교사가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상 좀 조교를 안 하는 모습입니다. 말의 상태가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센 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선행식으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9번마 스터닝 퀸이나 6번마 송암 스카이 이런 말이 있는데 김옥성 기수가 만약에 송암 스카이를 갖고 한센 브레이싱을 옆에다 갖다 들이대버리고 막 엄청나게 막 꼬여버리면은 이 한센 브레이싱은 좀 더 불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11번 노프라브럼도 마찬가지로 모래를 피하면서 조금 더 뛰어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래도 13초 6, 13초 7 스타트 타임이 약간 어정쩡쩡한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확실히 막 치고 나가거나 확실히 붙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13초 6, 13초 7에 가지고는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승급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한센 브레이싱한테도 계속 진 마필입니다. 노프라브럼은 한센 브레이싱한테 계속 졌던 마필이에요. 8번마 엑설런트 퀸을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2억 기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타고 있는데 부담량이 56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센 브레이싱과 노프라브럼한테 3마신 정도 졌던 마필이에요. 추입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만약에 주류 자체가 아예 가벼우면 1번 한센 브레이싱을 놓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야간 강화가 되면서 약간 우중충충하게 이제 이게 됩니다. 엑셀런트 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한센 브레이싱 노프라브럼하고 외곽 전개를 했던 반면 이 엑셀런트 퀸은 안쪽으로 전개를 했어요. 안쪽 주로가 상당히 무거운 주로였음에도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무거운 전개 속에서 그 마지막에 3마신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번에는 엑셀런트 퀸이 지금 4번째 지금 2억 기수가 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외곽으로 빼는 게 더 낫죠. 흐름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무빙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도 더 좋아요. 뭉치는 레이스에서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 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번엔 빠른 흐름이라는 거죠. 지난번처럼. 그럼 지난번에는 이 안쪽 게이트에서 이 9번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전개를 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하고 다른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혁 기수가 분명 다른 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똑같이 그런 전개를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은 그럼 바보가 되는 거죠. 이번에 외곽으로 밀고 나올 수 있는 9번, 8번마 엑셀런트 퀸.
지난번에 다른 전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11번보다는 8번의 엑셀런트 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권의 한 마리가 따지면은 이 4번 화산 귀환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kg. 이 권중석이가 지금 신인 기술이 3명이 있는데 얘가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엑설런트 퀸하고 울트라삭스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8번도 이겼던 적이 있어요. 화산 귀환이.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최근 부담량 57, 58, 57.5kg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53.5면은 말이 약간 화산 귀환이 약간 자기가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중석이가 중간에까지만 잘 붙여주면 돼요. 3코너 중반까지만 잘 붙어주면 4번 화산귀환한테도 기회가 온다고 판단돼요. 권중석 기수가 계속적으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 박재우 조교사도 부담량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제는 신인 기술을 한번 태워서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의지가 나오고 있는 4번 화산귀환. 요거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건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3번 원더풀 로돈이 되겠습니다. 56의 부담량이야.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정말 잘 타졌죠. 기가 막히게 타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3번 원더풀 로돈은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확실하게 후차권에서 약간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7번만 뭐 탄성의 반석도 뭐 좋지만 얘는 약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말이 약간의 중간에서 약간의 농땡이 기질도 있고 잘 따라 붙어줘야 되고 또 중간에 3코너 중반 4코너 돌면서부터 채찍도 잘 사용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서 뭐 그렇지 못하면 말이 마지막에 좀 무너집니다. 이번 막 글로벌 파워도 이번에 1800m 거리에 늘려서 출전하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지난번에 이 서력을 펼치기 위해서 글로벌 파워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굳이 뭐 선행을 갔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려고 그런지 계속적으로 모리를 맞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모리를 맞춰보더라고요. 계속 이틀 연속으로 계속 뭐 진짜 지금 뭐 주로 자체가 엄청나게 5주로이기 때문에 딱 맞으면 다들 막 다 졌거든요. 안경 꺼가면서 관리사가 진짜 전구가 이제 모리를 맞췄어요. 근데 뭔가가 약간 조금 뭔가가 약간 부족해. 그렇다면 이 두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 한번 주력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3번만 온더플로더니 좀 상태가 안 좋다면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한번 아예 때려보겠고, 만약에 3번만 온더플로더니 컨디션이 좋다면은 뭐 7번만 탄선의 방석 이런 마필들을 제껴놓고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 제가 노리는 마필, 주력 맞고는 때리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세 방의 맞고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완벽하게 준비한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벨로이트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뭐 지금 주로 자체가 5주로의 상태이고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들이 고만고만해요. 벨로이트는 1400m의 적정거리 마필이죠. 1700m가 넘어가면은 안 되는 마필입니다. 1400m가 약간 머리가 높은 단점 때문에 선행을 가든가 선입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7번마 벨로이토가 딱 그 느낌에서 잘 타줬던 마필이고요. 여기 복병권 있는 마필은 10번마 KN 골든킹입니다. 김초로 기수. 제가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때 김초로 기수를 삼복승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말이 좀 변했다. 확실히 그 느낌 자체가 딱 좋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김초로 기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 김초로 기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타줬는데 마지막에 한타가 부족하면서 착착 없이 진짜 머리차? 요 정도 지면 3착을 했잖아요. 근데 KN 골드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그렇게만 타주면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돼요. 거리도 이제 1400m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고 기본 걸음도 있는 마필이고 한 템포 빠르게
붙을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고, 편성 보시면 알겠지만 2번마 레이디 하바니하고 7번마 벨로에토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바짝 따라볼 수 있는 마필이 10번이에요. 10번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1200m를 한번 노려보고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번마 벌교 베리타스. 지금 얘가 좀 예전에는 선두권을 약간 좀 붙였던 마필이거든요. 예전에는 13초 막 4 이쪽 정도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약간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말이 각질이 조금 취입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2등급 경주에서 66점인데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못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 결정이 돼요. 그리고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입으로 타기에는 조금은 좀 까다롭죠. 11번만 탑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교 베리타스도 단점. 탑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추역이 좋다는데 얘도 거의 뭐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지금 1200m 거리에서 최근 야간 경망에서 추입 스타일의 마필 벌교 베리타스 11번 탑디어 이 두 마필이 추입으로 날라온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기 편성이에요. 그렇다고 이번 경주 편성이 뭐 앞선에서 엄청나게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디스 챌린지 8번마 미라클 한강 안쪽 웹은 라운타 플레이어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입형의 마필 벌교 베리타스 11번마 탑디어 이 두 마필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흐름 자체도 빨라요. 그리고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면은 얘들은 올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차제 배당이 형성되는데 제가 볼때 조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 놓고 이번 경주 마무리하고 토요일날 승리를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공영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제주 경마가 8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 제주 경마가 조금 집중력을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제주 경마도 박성이 완전히 따박따박 맞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따박따박 맞출 수 있는 토요일 경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철저히 준비해서 토요일 경마 승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